데이터, 참고 문헌, 내가 그 살을 붙여 나가는 참고 문헌을 정보들을 어떻게 입수를 할 것인가. 논문이라는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학교 신학이라든가 이론들을 나의 사역, 나의 주제와 연결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서포트가 돼야지 그 논문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참고 문헌을 우리가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찾는 법으로는 일단은 여러분이 코스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코스웍 클래스를 통해서 전공 서적, 중요한 과목마다 중요한 서적들을 리딩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공 서적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 논문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논문에는 이제 학위 논문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술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논문 리뷰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수집할 때 주로 이제 학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전공 서적을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전공 서적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이 신대원이나 아니면 성계대학원이나 아니면 박사과정을 할 때 이제 코스웍 중에 여러 과목들이 있죠. 전공 과목이 있고 뭐 선택 과목도 있겠지만은 그 코스웍을 하면서 교수님들 강의하면서 리포트를 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요약하거나 이제 학기 말에는 그것과 관련된 기말 리포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박사과정 특별히 시작할 때 마스터 과정을 할 때도 여러분이 그 논문을 쓸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PhD 과정은 이 코스웍이 중요하지 않아요. 논문이 중요합니다. 논문을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PhD 학위를 받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수업 자체를 받은 것 자체에 난 의의를 두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논문을 쓰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죠. 목적을. 그래서 여러분이 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논문을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코스웍을 하면서도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PhD 논문을 쓸 수 있는 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보고서들을 쓰기를 교수님들이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공 서적으로 꼭 읽으라고 하는 책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꼼꼼히 읽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요약을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이게 나중에 다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재료들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 서적 아주 권위 있는 책들, 권위 있는 학자들이 쓴 책들은 여러분이 읽고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세요. 워드나 혹은 한글로 써서 그다음에 PDF로 저장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말에 보고서를 쓸 때도 논문의 한 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리 내가 주제를 설정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학기 말에 보고서를 쓸 때도 나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한 챕터를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논문을 한 챕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기 중에 보고서를 쓰실 때 학교마다 논문 템플릿이 있어요. 논문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 보고서를 쓰더라도 진짜 오리지널 논문을 쓰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쓰시면 나중에 논문을 쓰는 훈련이 돼요. 그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또 미리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개인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웍을 일단 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전공 서적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특별히 이제 선교 이론들 중에서 중요한 이론들은 여러분이 핵심적인 것으로 1, 2, 3, 4 요약해 가지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책에 인용할 만한, 물론 내 주제와 관련된 거겠죠. 인용할 구절들이 있다면 밑줄을 치고 아예 그거를 워드로 쳐 놓으세요.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을, 서지 정보를 적고 그게 몇 페이지에서 인용이 했는지 그거를 인용한 부분을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코스웍 과정 속에 전공 서적을 읽으면서 그냥 리포트만 쓰고 끝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내가 이걸 통해서 논문을 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중요한 책들, 그다음에 선교적 이론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워드 한글로 잘 작성해서 이제 PDF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여러분이 코스웍을 통해서 읽게 되는 도서들을 잘 활용하는 거,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하는 거. 한 챕터가, 논문이 한 PhD 과정 논문이 200에서 250 페이지 정도를 생각하면 한 챕터가 한 30 페이지에서 많으면 40 페이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기말 보고서를 한 30 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그게 한 챕터가 될 수가 있어요. 논문의 한 챕터. 그러면 전체 챕터가 보통 이제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그러면 이제 바디 부분에 뭐 방법론이니 선행연구 고찰, 그다음에 중간 메인 연구 질문 4가지 정도 한다 그러면은 4개, 5, 6, 7, 8 챕터가 8개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8개 챕터를 쓴다 그러면 서론과 결론은 이미 이제 들어갈 내용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바디 부분을 내가 한 챕터에 30페이지 정도 생각한다. 그래서 바디가 챕터가 7이나 8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한 6개 챕터를 내가 써야 되는데 기말고사 보고서를 한 챕터로 쓴다 그러면 2학기 하면 이제 2년 정도 동안에 4개 정도 챕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바디 부분에서 4개 챕터를 끝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서론 결론하고 방법론, 그다음에 선행연구 고찰만 붙여놓으면 그게 이제 박사 논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책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주제 설정할 때 말씀드렸던 내 주제가 정말 그래도 잘 쓸 수 있는 논문의 주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 키워드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특별히 논문 검색을 했을 때 그 논문이 최소 10개 미만이면은 여러분 그 주제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권. 그러니까 내가 주제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주제로 많은 논문들이 50권 이상, 50편 이상의 논문들이 기록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논문을 쓰기에 여러분 주제가 잘 선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순서는 일단 제목이죠. 제목을 보면 이 논문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엔 abstract, 개요입니다. 논문을 보면 우리가 역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목이 그 주제죠, 제목. 그 다음에 개요, abstract는 그 논문을 가장 짧게 요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요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를 봄으로써 이 논문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방법과 어떤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연구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리졸트 찾아가고 있는지를 목차를 통해서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지는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3줄 이내로 이렇게 요약한 걸 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논지를 읽어보면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방법론, 3장에 있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논문이 진행이 될 것인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논문을 여러분이 검색하면서 이런 순서대로 파악을 하면 이 논문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논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제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을 통한 자료 검색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RISS, 구글 스콜라, 아카데미아, 마이크로소프트, DBPR, KISS, KSI 이런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RISS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제 구글 스콜라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늘 우리가 검색하는 구글이라는 이제 우리가 구글에만 검색을 하지만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그냥 한글로 스콜라 치면 그냥 학술 검색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학술하는 연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치 엔진이 바뀌게 됩니다.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근데 여기도 나름대로 유익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윈도우나 뭐 워드 만든 그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에서도 아카데믹 구글 스콜라와 비슷한 이런 서치 엔진이 있더라고요. 아카데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많이 써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한글 학술 논문이나 한글 학위 논문, 특히 이제 학위 논문 원문으로 된 PDF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SS, Korean Study Information Service Syste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간행물이에요. 굉장히 많은 간행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보다는 소논문들. 그래서 이 간행물도 여러분이 풋노트로 달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간행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계속 새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화두로 선교학에 화두가 되는 게 뭔가, 또 한국교회 화두가 되는 게 뭔가 이런 걸 파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간행물 검색이죠. SI북이라는 이런 사이트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한글 이북 검색입니다. 근데 자료는 많지는 않은데요. 총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총 7,764권. 많지는 않죠. 근데 100%다 이북이에요.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참고 문헌, 내 논문을 살을 붙일 수 있는 이론들을 할 수 있는 도서들,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제시해 드렸던 여러 학술 정보 서치 엔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 다음 주에 어땠는지 한번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